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박사과정에서 어떤 걸 공부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회의 장소에 갔었는데 그 회의 장소에서 아니 저기 대학교에는 전기공학을 하신 분이 왜 석사, 박사는 그것과 좀 다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면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평소에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좀 그간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전기공학을 시작했으면서 왜 석사는 제가 인력 개발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박사는 고용정책학, 직업훈련 정책과 관련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이 과정을 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유튜브로 이런 강의들을 여러분께 올려드리는지를 아마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기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한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다닐 때 워낙 공부를 안 해서 아직 공부를 하고 싶은 그 열정이라든지 에너지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졸업한 대학교로 가서 그때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 평소에 좀 이런저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던 교수님께 교수님 저 대학원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풀타임으로 대학원에 들어오는 거는 좀 힘들고 직장 다니면서 좀 병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오지 마라. 야, 전병칠 학생, 학생이죠. 전병칠 군이라고 저한테 늘 말씀하셨는데 전병칠 군 대학원 오지 마. 왜냐하면 전병칠 군 아니어도 우리나라 전기공학은 공부할 사람 엄청 많아. 똑똑한 사람 엄청 많으니까 자네는 여기 대학원에 안 와도 돼. 교수님 그러면은 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지금 좀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4년 동안 전병칠군을 잘 지켜보니까 전병칠군은 전기공학에 가서 어떤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교육 분야 쪽으로 진로를 조금 대학원은 그렇게 공부를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랑 같이 뭐 술을 먹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제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거나 한 적은 없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교수님이 그래도 4년 동안 저를 직간접적으로 지켜보면서 어떤 성향을 가진 친구인지 나름대로 잘 굉장히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공학과 석사, 박사를 들어가려고 했던 제 꿈은 그 상태에서 전향하게 되어서 이제 인력개발학과를 이제 석사, 박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를 2010년도에 들어가서 잘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석사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까라고 하다가 더 원리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 뭐 정말 공부라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 더 생겨서 2014년도에 이제 박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배웠던 것들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제가 2014년도 1학기, 2학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일부러 이제 학점 뭐 받았는지는 지웠는데 제가 실제로 받은 성적 증명서를 이렇게 스캔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노동시장 특론이라고 해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 이제 경제학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특론, 그 다음에 고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뭐 우리가 뭐 중장년층의 고용도 있고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업 교육에 대한 것도 당연히 저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세미나 이제 자유 토론하게 되는 그런 과목들을 먼저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에 되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연구 방법론들, 통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분석 같은 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을 듣고 그 다음에 역시 고용 정책에 대한 세미나, 박사과정은 주로 이제 세미나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토론식으로.
그리고 HRD 동향 및 쟁점, 그래서 인력 개발이나 인력 경영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이나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014년도에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NCS였습니다. 그래서 NCS가 태동하게 되고, 물론 그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회적 논의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2014년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대학원에서도 많은 토론과 그 다음에 격렬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존재를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되어서는 현장기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교수님과 하는 논문 지도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 및 HRD 관련 법 특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중에서 뭐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고용과 관련된 것들은 근로기준법부터 해서 다양한 법규들이 있죠. 그런 법령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조금 더 개선되었는지 개정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 방법 특론이라고 해서 연구 방법론은 크게 우리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통계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유효한 것들을 끌어내는 그런 의미를 끌어내는 거고,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양적 연구와는 다른 좀 현상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두 가지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올바른 시각을 좀 갖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 특론이라고 하는 것도 들었고요. 역시 이제 마지막 학기, 보통 이제 5학기 정도 들어야 되는데 좀 저는 많이 수업을 들어서 4학기 정도에 이제 좀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기술 세미나 역시 이제 졸업 논문과 관련된 거 지도 교수님과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방법 세미나, 이제 연구방법 특론에서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는 연구방법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특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음에 이것의 결과를 어떻게 다시 확인할 것인가. 제가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전기 내선 공사에 관련된 수업을 설계했다고 한번 해보죠. 수업을 설계한 다음에 그 수업을 진행한 이후에 그러면은 이 수업이 원래의 목표에 가깝게 어떻게 얼만큼 성취됐는지 학습자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저런 프로그램 평가 특론에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배운 것들은 이 뒤에까지 가는데 많은 응용적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론적인 것들, 그 다음에 예전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지고 하자 하는 과연 근본 취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4년도, 15년도에는 우리가 코스웍이라고 해서 이런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고, 16년도, 17년도, 그리고 이제 저는 18년도까지 오게 되면서 졸업 논문을 쓰고 이제 학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제 그 박사학위 졸업 논문은 직업훈련 참가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학술 정보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기 기술에 대한 것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알리고, 특히 이런 온라인 매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매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교육이 조금 더 발전되고, 이런 교육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함께 다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조금이라도 반발짝이라도 좀 이렇게 내디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이런 시간들에 저에게 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졸업사진, 제가 아들만 둘입니다. 아들만 둘이고 저희 집사람인데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졸업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들의 과정들, 제가 2010년도에 석사를 시작했는데 2018년도 이제 가을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한 8년 반 정도의 이제 긴 시간이었죠. 그 기간 동안 결론을 내린 것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유의미한 그런 사회적인 하나의 개체, 생명체로서 역할 그리고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제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나아가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도 이런 것들 내용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서 또 모르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한번 원래 알았던 건데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다가 아니라 저도 다시 배우고 복습한다는 의미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들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시면서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계속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것이니까 항상 넓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